20년 뒤 내가 살고 있을 집을 지금 상상해 보세요. 혼자서 아침에 눈을 뜨고 화장실을 가고 아침밥을 차려 먹는 모습을 말입니다. 그런데 그 상상 속에서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과연 그때도 지금처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무릎이 아파서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 수도 있고, 어지러워서 욕실에서 넘어질 수도 있죠. 더 중요한 건 하루 종일 아무와도 말 한마디 나누지 않는 날이 며칠씩 계속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나이가 들어서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집은 대체 어떤 곳일까요?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라고 하면 돈 얘기부터 시작하죠. 얼마를 모아야 하고, 어떤 보험을 들어야 하고, 연금은 언제부터 받을지 같은 것들 말이에요. 물론 경제적 준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작 내가 어디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고민은 뒤로 미루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거나 몸이 아파지거나 자녀들이 멀리 이사를 가면 그제서야 급하게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문제는 그런 상황에서 내린 결정들이 나중에 후회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자녀 집 근처로 이사했는데 막상 가보니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더 외로워진 경우. 집값을 아끼려고 교통이 불편한 곳으로 갔다가 병원 갈 때마다 고생하는 경우. 혼자 살기 편하다고 원룸으로 이사했는데 햇빛도 안 들고 너무 답답해서 우울해진 경우. 반대로 너무 큰 집에 혼자 남아서 관리하기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실수들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당장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죠. 돈이 부족하니까 싼 곳으로, 외로우니까 자녀 근처로, 관리가 힘드니까 작은 곳으로. 하지만 노후의 주거 선택은 훨씬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해요. 내 몸이 어떻게 변할지, 내 마음이 어떤 위로를 필요로 할지,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누가 도와줄 수 있는지까지 다 고려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생각들을 혼자서 정리하기는 쉽지 않죠. 워낙 변수가 많고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노후를 잘 보내고 계신 분들의 경험과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현실적인 기준들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런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내가 80살이 되었을 때도 지금 살고 있는 이 동네에서 계속 살 수 있을까요? 동네 슈퍼에서 장을 보고 병원에 다니고 산책을 하고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며 살 수 있을까요? 만약 답이 확실하지 않다면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들이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사실 나이가 들수록 집이라는 공간의 의미가 달라져요. 젊었을 때는 집이 휴식을 위한 공간이었다면 나이가 들면 생활의 중심이 되거든요.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게 되고 집 밖으로 나가는 일도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면 집의 구조 하나하나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커집니다. 문턱이 조금만 높아도 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고 욕실이 조금만 미끄러워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또 햇빛이 잘 안 들면 우울한 기분이 더 심해지고 환기가 잘 안 되면 답답함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실제로 살아보기 전에는 알기 어려워요. 견학을 갔을 때는 괜찮아 보였는데 막상 살아보니 불편한 점들이 하나씩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미리 체크해 봐야 할 것들이 있어요. 특히 혼자 살게 될 가능성이 있다면 더욱 꼼꼼히 살펴봐야 하고요. 혼자 산다는 것은 단순히 가족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모든 일상생활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장을 보고 밥을 해 먹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아플 때 병원에 가는 것까지 모든 걸 혼자 감당해야 해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런 일들이 점점 버거워져요.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려면 어떤 조건들이 갖춰져야 할까요? 우선 집 자체가 안전해야 해요. 넘어질 위험이 적고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하죠. 그리고 필요한 시설들이 가까운 거리에 있어야 해요. 병원, 약국, 마트 같은 곳들 말이에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람과의 연결이에요. 완전히 혼자가 아니라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관계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관계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오랜 시간에 걸쳐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후 주거지를 선택할 때는 집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커뮤니티도 함께 고려해야 해요. 과연 이 동네에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을까 하는 것들 말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노후의 주거 선택은 단순히 집을 고르는 일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일이에요. 어떤 하루를 보내고 싶은지,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싶은지, 내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먼저 정리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짚어보려고 해요. 실제 경험담들을 바탕으로 해서 정말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기준들을 제시해 드릴 거예요. 듣고 나시면 내 상황에 맞는 선택이 무엇인지 좀 더 명확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노후 주거지를 선택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것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로 일상생활의 편의성이에요. 젊었을 때는 멀어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나이가 들면 큰 부담이 되거든요. 병원까지 차로 30분이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무릎이 아파서 운전하기 힘들어지면 그 30분이 정말 멀게 느껴져요. 그래서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해요. 가장 우선적으로 체크해야 할 건 의료시설이에요. 내과, 정형외과, 치과 정도는 10분 이내 거리에 있으면 좋고요. 약국도 가까이 있어야 해요. 나이가 들면 복용하는 약이 늘어나는데 약국이 멀면 약을 받으러 가는 것만으로도 하루 일정이 되어버려요. 그 다음은 생필품을 살 수 있는 곳들이에요. 대형마트까지는 멀어도 괜찮지만 급하게 필요한 것들을 살 수 있는 작은 슈퍼나 편의점은 가까이 있어야 해요. 특히 신선한 채소나 과일을 자주 사야 하는데 이런 걸 사러 매번 멀리 나가기는 힘들거든요. 그리고 은행이나 우체국도 중요해요. 인터넷 뱅킹을 잘 모르는 분들은 직접 가서 업무를 봐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이런 기본적인 시설들이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으면 일상생활이 훨씬 편해져요. 하지만 시설만 가깝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교통 상황도 함께 고려해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 병원은 가깝지만 그 사이에 큰 도로가 있어서 건너기 위험하다면 의미가 없죠. 횡단보도가 있는지, 신호등이 충분한지, 보도가 잘 정비되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해요. 특히 겨울철에 빙판길이 되는 구간은 없는지도 확인해 보는 게 좋고요. 이런 것들은 직접 가서 걸어봐야 알 수 있어요. 지도상으로는 가까워 보여도 실제로는 가기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사를 고려하고 있다면 다른 계절에도 몇 번 가보시는 걸 추천해요.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에는 어떤지도 확인해 보시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집의 구조와 안전성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작은 사고도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안전이 정말 중요해져요. 가장 많은 사고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욕실이에요. 바닥이 미끄럽거나 문턱이 높으면 넘어질 위험이 커요. 그래서 욕실 바닥은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는지, 문턱은 낮은지 꼭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손잡이가 필요한 곳에 설치되어 있는지도 중요해요. 변기 옆이나 샤워실 벽면에 손잡이가 있으면 훨씬 안전하거든요. 계단이 있는 집이라면 계단의 경사와 난간도 살펴봐야 해요. 너무 가파르거나 난간이 불안정하면 위험해요. 그리고 계단 조명도 충분한지 확인해 보세요. 어두우면 발을 헛디딜 수 있으니까요. 집안의 문턱들도 체크해야 해요. 방과 거실 사이, 현관과 집 안 사이의 문턱이 너무 높으면 걸려 넘어질 수 있어요.
가능하면 문턱이 낮거나 아예 없는 구조가 좋고요. 창문의 위치와 크기도 중요해요. 햇빛이 잘 들어야 기분도 좋아지고 건강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특히 거실이나 침실 중 한 곳은 오전 햇빛이 잘 들어오는 곳이면 좋아요. 아침에 자연스럽게 잠에서 깨어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환기도 잘 되어야 해요. 공기가 안 통하면 곰팡이가 생기기 쉽고 답답해서 기분도 우울해져요. 세 번째는 이웃과 커뮤니티 환경이에요. 혼자 살게 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완전히 고립되어 살기보다는 적당한 거리에서 이웃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하거든요. 우성 같은 연령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살고 있는지 알아보세요. 너무 젊은 사람들만 사는 동네에서는 소외감을 느낄 수 있어요. 반대로 너무 고령자만 사는 곳도 활기가 없을 수 있고요. 적절한 연령 구성이 되어 있는 곳이 좋아요. 그리고 주민들끼리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도 중요해요. 너무 무관심한 것도 문제지만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도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엘리베이터에서 인사 정도는 나누지만 사생활에는 간섭하지 않는 그런 적당한 거리감이 유지되는 곳이 좋아요. 아파트라면 입주자 대표회의나 부녀회 같은 모임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알아보세요. 너무 파벌이 나뉘어 있거나 갈등이 많은 곳은 피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관리사무소나 경비실의 서비스도 중요해요.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빠르게 대응해 줄 수 있는지, 평소에 주민들을 잘 챙겨주는지 확인해 보세요. 특히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관심을 갖고 안부를 물어보는 곳이면 더욱 좋고요. 네 번째는 문화생활과 여가활동 환경이에요. 나이가 들어도 계속 무언가를 배우고 즐길 수 있어야 삶의 질이 유지되거든요. 근처에 복지관이나 문화센터가 있는지 알아보세요. 거기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어떤 게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고요. 노래교실, 요가, 서예, 원예 같은 취미 활동부터 건강관리 요리교실 같은 실용적인 프로그램까지 다양하게 있으면 좋아요. 도서관도 가까이 있으면 좋아요. 책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독서 모임이나 문화 강좌에 참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산책할 수 있는 공간도 중요해요. 공원이나 산책로가 있어서 날씨 좋은 날 가볍게 걸을 수 있으면 운동도 되고 기분 전환도 되어요. 종교 활동을 하시는 분이라면 교회나 절, 성당까지의 거리도 고려해 보세요. 이런 곳들은 단순히 종교 활동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만나고 교류하는 중요한 공간이거든요. 마지막으로 미래의 변화 가능성도 생각해 봐야 해요. 지금은 건강하지만 나중에 몸이 불편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요양시설이나 재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인지도 알아보세요. 동네에 방문 요양이나 방문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있는지, 주간보호센터나 데이케어 센터는 있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하다 보면 완벽한 곳을 찾기는 어려울 거예요. 모든 조건을 다 만족하는 곳은 사실상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야 해요. 건강이 가장 걱정이라면 의료시설과의 거리를 우선시하고, 외로움이 걱정이라면 커뮤니티 환경을 중요하게 보는 식으로요. 그리고 한 번에 완벽한 선택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필요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주하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지금은 조금 불편해도 활기찬 동네에서 살다가 나중에 몸이 불편해지면 의료시설이 가까운 곳으로 옮기는 식으로요. 중요한 건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두는 거예요. 지금까지 노후 주거 선택의 여러 기준들을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 모든 걸 다 따져보다 보면 머리가 복잡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핵심만 정리해 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삶을 원하는지 먼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은지, 아니면 사람들과 어울리며 활기차게 지내고 싶은지 말이에요. 이 방향이 정해지면 나머지 선택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혼자만의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프라이버시가 보장되고
조용한 환경을 찾으면 되고요. 사람들과의 교류를 원한다면 커뮤니티가 활발한 곳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내 마음이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은 혼자 있는 걸 좋아하지만 나중에는 외로움을 많이 탈 수도 있고, 반대로 지금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지만 나중에는 조용한 걸 원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극단적인 선택보다는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는 선택을 하는 게 좋아요. 완전히 고립된 곳도 너무 시끄러운 곳도 아닌 중간 정도의 환경 말이에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기준들 중에서 절대 타협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안전이에요. 아무리 다른 조건이 좋아도 안전하지 않은 곳에서는 살면 안 되거든요. 집 안에서의 안전은 물론이고 동네 전체의 치안도 중요해요. 밤에 혼자 다녀도 안전한지,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는 의료 접근성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병원에 갈 일이 많아지는데 이게 너무 불편하면 건강관리 자체가 어려워져요. 정기검진을 받기 위해 하루 종일 시간을 써야 한다면 결국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게 되거든요. 세 번째는 일상생활의 자립 가능성이에요. 장보기, 은행 업무, 간단한 용무 정도는 혼자서도 처리할 수 있어야 해요. 모든 걸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하는 환경에서는 자존감도 떨어지고 스트레스도 커지거든요. 이 세 가지만큼은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마세요. 그런데 좋은 곳을 찾았다고 해서 바로 이사를 결정하는 건 위험해요. 특히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내린 결정들은 나중에 후회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배우자를 잃고 나서 너무 외로워서 급하게 이사를 결정한다거나 건강이 갑자기 나빠져서 패닉 상태에서 선택을 한다거나 하는 경우 말이에요. 이런 때는 잠시 시간을 두고 마음을 진정시킨 다음에 결정하는 게 좋아요. 가능하다면 신뢰할 만한 가족이나 친구와 상의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사를 결정했다면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걸 추천해요. 갑자기 모든 걸 바꾸기보다는 천천히 적응해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새로운 동네에 이사 가기 전에 그 근처에서 며칠씩 지내보는 거예요. 실제로 생활해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불편함들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사를 간 다음에도 기존 동네와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지는 마세요. 오랫동안 다닌 병원이나 단골 가게들이 있다면 가끔씩이라도 계속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동안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미래를 너무 비관적으로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나이가 들면서 몸이 불편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리부터 모든 걸 포기하고 살 필요는 없어요. 요즘에는 의료기술도 발달했고 고령자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들도 많이 생겼거든요. 무엇보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만 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준비하시면 돼요. 그리고 혼자 사는 것에 대해서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자 산다고 해서 외롭게 사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혼자 살면서도 충실하고 즐겁게 지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중요한 건 혼자라는 상황 자체가 아니라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하느냐예요. 혼자 사는 시간을 자유롭게 내 취미를 즐기는 시간으로 만들 수도 있고,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는 기회로 만들 수도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노후 주거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내게 맞는 답을 찾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완벽한 곳일지라도 내게는 맞지 않을 수 있어요.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별로라고 하는 곳이라도 내게는 딱 맞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의견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내 상황과 내 마음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리고 한번 선택했다고 해서 영원히 그곳에서만 살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다시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지금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궁금한 점이나 본인의 경험담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면 더 많은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을 거예요. 특히 댓글로 어떤 주제를 더 다뤄줬으면 좋겠는지 알려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노후 건강관리, 인간관계, 경제적 준비, 취미생활 등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